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박진용입니다. 저는 플랫폼 위에서 택배 배송 일을 하고 있고요. 밤 10시, 박진용 씨가 도착한 곳은 일명 캠프라고 불리는 한 물류창고입니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한 플랫폼 배송업체에서 직원 대신 건당 배송기사를 모집할 때 진용 씨도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야 같은 경우는 1시쯤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와요. 채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받은 물량은 69개. 일반 상품은 850원이고요. 신선 좀 박스는 이제 1,050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 진용 씨의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배달 위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데요. 오늘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세워놓을까? 고객한테 이걸 아침 7시쯤에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배송을 했다, 이 앞에. 문 앞에 뒀는데 이치를 모르실 경우. 그리고 증거. 우리가 배달을 했다는 증거. 우리나라 하루 평균 배송량은 무려 300만 건.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플랫폼 배송 서비스 기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주간 배송보다 건당 수수료가 높은 심야 배송은 배달 지역 간 거리가 멉니다. 새벽 6시 40분까지 마감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죠. 어떻게 이걸 다 찾는 거예요? 적재할 때 기존에 어디 있다 두는 걸 다 보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배송 순서에 따라 물건을 싣는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물건을 배송할 때마다 쌓이는 건당 수수료. 상품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하는 건 배송 실수인데요. 작은 실수도 별점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페너틱 3회가 먹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 정진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점 만점에 4.75. 플랫폼 배송 서비스에선 점수에 따라 별점이 매겨집니다. 이 점수는 업무 배정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압박은 좀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좀 부담감 느껴요. 진짜 압박. 고졸 출신인 진용 씨에게 플랫폼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최근엔 단가가 내려갔고 배달 수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더 수입은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끝난 심야 배송. 오늘 일반은 60개 정도 해서 850원에 51,000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신선 제품이 한 9개 정도 됐기 때문에 대략 금액으로 보면은 약 한 6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심야 배송을 해서 버는 건당 수수료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수준. 하지만 이 돈이 전부 수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부담되는 게 아무래도 연비 때문에 한 보통 하루에 250km 정도 달릴 수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걸로 5만 원어치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 같은 건 다 본인 부담이에요? 네, 개인 부담입니다.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는 물론 일하다 사고가 나도
개인의 책임입니다. 일을 하며 알게 된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 나이도 성별도 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플랫폼에서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하는데 부들부들이 이슬비처럼 오니까는 할만해. 비 와도 뭐 그냥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거지. 갑자기 소나기처럼 막 누나 막 쏟아졌는데 나 진짜 그때 한 30분 동안 가만히 그냥 서 있었다. 배송만 하고. 너무 쏟아지니까 못하겠더라고. 비 와도 뭐 그냥 문제가 안 돼. 요즘 이들이 만나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비 맞고 해야 되니까는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나는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야.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 네, 예전에 단가.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 너무 많이 떨어졌어. 확 떨어졌어 진짜. 그래서 고민하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경쟁은 심해지는 단가는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돈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전보다는. 최근 플랫폼 배송 서비스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있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순 없습니다. 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10시다. 5만 동. 5만 동이야?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10시인데 집에 신고를 안 하냐? 내일도 배송을 하려면 오늘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배송 플랫폼에 등록된 사람만 10만 명. 이 중 하루 채용 인원은 5천 명에 불과합니다. 하루하루가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신청하고 기다리고. 우리 노가다 하시던 분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자기만을 데리고 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데리고 가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배송 물량에 따라 고용 인원이 정해지는 플랫폼 배송 서비스. 진용 씨는 과연 내일도 일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노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건당으로 수입을 얻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던 1997년은 어땠을까요?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MF의 경제 위기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현재 고용 상태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격 검사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엔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주화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이 건당으로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이끄는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임시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감을 받아 그때그때 일하는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자로 공유 택시 운전자나 앱 배달원들이 대표적인데요.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 혹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안 좋은 일자리. 근데 지금은 변했다는 거예요. 플랫폼 경제에서 고용의 형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형태 계약을 통해서 너와 나는 동등한 계약이야 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통제의 방식이 이윤을 창출하는 임금의 방식이 아니라 실적에서 한 건당 건수제로,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도 평가하게 해서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게 플랫폼 경제라고 봅니다.